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라이더 부업으로 월 240만 원 더 벌고 와이프도 알바로 월 100만 원 번다면 와. 정말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왠지 세금 폭탄 맞을 것 같고 연말정산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 아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재미있고 아주 쉽게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지갑을 지켜줄 세금 지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집중해 주세요. 먼저 우리 집 가장인 남편분의 연봉 5천만 원부터 살펴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이면 세금 꽤 내야 할 것 같지만 다행히도 다양한 공제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대략 355만 2,316원 정도 됩니다. 이는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공제 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납부할 세금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바로 이러한 공제 혜택들을 총집합하여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면 13월의 보너스를 톡톡히 챙길 수 있죠. 자, 2025년 연말정산에는 정말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자녀 세액 공제가 더 커졌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확 늘어나고 심지어 손자녀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어요. 첫째, 둘째 자녀는 물론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 공제가 더욱 강화되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정의 경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출산이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비과세 한도 상향은 육아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집 없는 서러움은 이제 그만. 월세 세액 공제가 더 넓어졌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 대상 소득 기준이 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월세 공제 혜택의 문턱을 낮춰주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 주거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넷째,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니 놓치지 마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이 공제 한도 확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꾸준히 납입하고 계신 분들은 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도 엄청 좋아졌어요. 소득 기준이 아예 폐지되어서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와우! 이전에는 소득 조건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꿀팁!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사용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0만원까지라니 정말 쏠쏠하죠. 이 추가 공제 혜택은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소비 계획을 잘 세워서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대박 소식! 결혼세액 공제가 새로 생겨서 부부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결혼 계획 있으신 분들 이 혜택 꼭 챙기세요. 이 결혼세액 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는 정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 항목이 생기거나 기존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남편의 연봉에 더해지는 라이더 부수입 월 240만원. 연봉 5천만원 직장인 남편이 라이더 부업으로 월 240만원을 번다면 연간 약 2,88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총 연소득이 거의 8천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라이더는 보통 사업소득자로 분류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만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라이더 부업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직장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라이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에게는 단순경 비율이라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수입의 2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계산하니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 라이더 수입이 2,8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인 2,304만원은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인 576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정말 꿀같은 제도죠? 이 단순경 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복잡한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실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기 어려운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실제 경비율이 단순경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준경 비율이나 복식부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에서 배달 라이더 같은 인정 용역 소득자에게는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이 오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도 가능하니 귀찮다고 놓치지 마세요. 이 환급금은 간이과세 형태로 미리 세금을 납부한 경우 최종 세금 계산 후 더 낸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두 채움 신고나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환급 절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서면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세금 신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 세무사님께 의뢰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혹시 모를 오류를 방지하고 놓칠 수 있는 공제 혜택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어요. 만약 지역 배달 대행업체에 고용된 정규직 라이더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으로 모두 끝나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배달 수입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프의 알바 소득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버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남편 입장에서 배우자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와이프가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버는데 인적 공제 못 받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각 소득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와이프가 단순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봉 5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 100만원을 벌어서 연 1200만원이 된다면 아쉽게도 근로소득으로 인적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연 1200만원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죠. 즉, 남편은 와이프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와이프의 소득이 사업소득, 즉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데 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월 100만원을 벌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들어간 경비가 많아서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이 와이프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와이프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재료비, 배송비, 광고비 등으로 95만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소득 금액은 5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경비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용직 소득은 어떨까요?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라서 배우자 소득 공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와이프가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벌더라도 남편은 배우자 인적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꿀팁이죠. 일용직 소득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고용과 해지가 반복되는 형태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세법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 와이프의 알바 소득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벌었느냐가 배우자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전액소득 금액에 포함되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상 소득 금액 합산 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만약 와이프의 소득 금액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에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계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양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녀, 연금,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정말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준비와 동시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나 본인의 학원비 등 교육비 지출이 있다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내셨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도 잊지 말고 챙기세요. 이러한 공제 항목들은 단순한 금액 공제를 넘어 우리 가정의 재정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서비스는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오픈되며 전년도 소득과 미리 입력한 올해 예상 지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을지 미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연금저축 납입액을 추가하여 세액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죠. 또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끼리라도 동의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나 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번거롭더라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복 공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거나 나중에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으며, 잘못된 공제는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누가 어떤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세금 문제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최신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절세 혜택도 찾아낼 수 있으니 꼭 고려해 보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남편의 라이더 부업, 그리고 와이프의 알바 소득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입이 있을 때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 조금은 명확해지셨나요?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우리 가족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다양한 세금 계산기와 절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거나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금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세금 공부는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세금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세금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